여러분, 디파이 씬의 터줏대감이죠. 바로 메이커다오가 스스로의 미래를 걸고 수십억 달러짜리 엄청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결과가 정말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어요. 지금부터 그 정체성 위기의 속사정을 한번 재리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거대 프로젝트가 정말 야심차게 리브랜딩을 딱 발표했는데 정작 그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커뮤니티가 아니 우린 싫어 하고 등을 돌려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메이커다오가 직면했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숫자 안에 있습니다. 10.7%. 네, 딱 10.7%예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브랜드로 바꾸는데 동의한 기존 MKR 토큰 홀더들의 비율입니다. 정말 충격적으로 낮은 수치죠. 이 숫자를 꼭 기억해 두세요. 대체 왜,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사실 엄청나게 야심찬 계획에서부터였어요. 커뮤니티가 이걸 보면 모두가 환호할 거라고 기대했던 바로 그 엔드게임 비전입니다. 2024년 말에 공개된 이 엔드게임 로드맵은요, 그냥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더 튼튼하고 확장성도 좋고 무엇보다 사용자들이 쓰기 편한 그런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대한 포부였죠.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비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그게 4가지 핵심 기둥이 있었어요. 첫째, USDS라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랑 SKY라는 거버넌스 토큰을 내놓아서 아예 판을 새로 짜겠다. 둘째, 국채 같은 진짜 실물 자산 RWA라고 하죠. 이걸 통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셋째, 솔라나나 옵티미즘 같은 다른 블록체인으로도 뻗어나가고 마지막으로 스카이스타라는 자율 조직을 만들어서 혁신을 막 이끌어내겠다. 이런 계획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나옵니다. 바로 토큰 액면 변경인데요. 기존에 있던 MKR 토큰 1개가 무려 24,000개의 새로운 SKI 토큰으로 바뀌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 비싼 토큰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려는 전략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계획이 글쎄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커뮤니티의 기대는 점점 우려로 그리고 갈등으로 바뀌어갔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어쩌면 바로 여기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창립자인 룬 크리스텐슨이 직접 한 말인데요. 그 스스로도 커뮤니티가 메이커라는 브랜드에 정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이건 그냥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프로젝트의 정체성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이 얽힌 문제였던 거죠. 근데 브랜드 분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악재가 정말 겹겹이 쌓였거든요. 새로 나올 USDS 스테이블 코인에 계정을 얼려버리는 기능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탈중앙화를 신봉하던 사람들이 이거 중앙화 아니냐며 들고 일어났고요.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제인 미카도 골칫거리였죠. 게다가 과거 검은 목요일 사태 때부터 이어진 소송 문제에다가 담보자산 문제까지 터지면서 그야말로 의심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시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기존 MKR 토큰은 기술적으로 강력 매도 신호가 뜨고 있는데 새로 나올 SKY 토큰은 딱히 방향성을 알 수 없는 신호들만 뒤섞여 있었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시선은 누구에게 쏠렸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기존 MKR 토큰을 가지고 있던 홀더들이었죠. 그들은 이제 정말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겁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이제 선택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4년 10월에 브랜드의 미래를 정하는 투표가 있었지만 진짜 데드라인은 그로부터 거의 1년 뒤였어요. 2025년 9월 15일 MKR이 거래소에서 사라지고 17일에는 스카이가 상장되죠. 그리고 18일부터는 이때까지 전환 안 하면 1% 벌금까지 내야 했어요. 이건 거의 강제 전환이나 다름없는 압박이었죠. 자, 그럼 이 결정에 대체 얼마가 걸려 있었을까요? 금액을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프로토콜에 묶여있는 돈, 즉 TVL이 약 58억 달러, 그리고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적 시가총액은 거의 100억 달러에 육박했어요.
이건 그냥 이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수십억, 아니 수백억 달러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만약 여러분이 투자자였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결국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쵸? 그 딜레마를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 앞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두 갈래길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한쪽에는 MKR이 있었어요. 단기적으로는 당장 상장 폐지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었죠. 하지만 만약 커뮤니티가 힘을 모아서 브랜드 복귀 투표를 통과시킨다면 그야말로 극적인 부활을 노려볼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SKY가 있었죠.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너무 불확실해서 일단 지켜봐야 했지만 만약 엔드게임 비전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2030년까지 최대 0.48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장기적인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질문입니다. 과연 메이커다오가 겪고 있는 이 위기가 그냥 이 프로젝트 하나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탈중앙화라는 이상을 꿈꾸는 모든 프로젝트가 앞으로 겪게 될 성장통의 신호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는 것이 어쩌면 디파이의 미래를 예측하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